네, 안녕하십니까. 예, 양호석TV입니다. 예, 여러분, 요즘 건강은 어떠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많이 물리적 거리,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어서 많이 힘들으시고, 집에만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런 차에 많은 또 독서량도 좀 늘어나고 있죠. 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하루의 시간을 보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많을 것입니다. 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그해 5월이란 책입니다. 그해 5월이란 책입니다. 예, 이 그해 5월이란 책은 지은이가 이병주 선생님, 이병주 작가이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병주 작가님은 하동 출신으로 한국 문화에 있어서 현대사 부분에 서 큰 흐름을 그었던 작가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리산, 산하, 방금 이 책인 그해 5월, 또 행복의 사전 뭐 등등 여러 편의 대하소설을 썼던 분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병주 쌤은 국제신문, 즉 옛날에 국제신보라고 있었죠. 국제신보의 편집국장도 하셨고, 또 박정희 정권에 있어서 2년 7개월 정도 글 때문에 감옥에 가셨기도 했습니다. 예, 그 감옥을 가셨던 그 사건과 이 그의 5월은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책 그의 5월의 주인공은 자기 본인을 투영했습니다. 주인공 이름은 이사마라고 합니다. 이사마. 여기서 사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마천입니다. 사마천. 사마천의 성인 사마를 본따서 이사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병주 작가는 이 역사의 흐름에 있어서 자기는 기록을 남기겠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감옥을 갔다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박정희 정권에 대한 작가의 그 체험이 상당히 깊었습니다. 고통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그 당시 박정희 정권에 있었던 여러 주요 사건들을 면밀하게 아주 촘촘하게 시대적 흐름들을 타면서 작가 나름대로의 사마천의 그런 정신으로 글을 쓰겠다는 의지로서 주인공 이름을 이사마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주로 제가 이렇게 소설들을 또는 이런 책들을 소개를 하고 있지만은 책 자체에 대한 소개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약간은 벗어난 이야기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꺼풀 좀 더 다른 시각을 보고자 하는 이야기죠. 제가 그해 5월 1권부터 4권까지 좀 읽었는데요. 지금 5, 6권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도서관에서 빌리다 본 책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왜 4권에 있어서는 어떤 주요 내용이냐면은 한일 협정입니다. 한일 협정. 한일 협정 관계 속에서 정당들과 학생들이 어떻게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싸웠으며 또한 거기에 발생됐던 여러한 사건들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해 4월의 4권째입니다. 4권째. 제가 이렇게 읽어보는 과정 속에서 특이한 인물을 읽게 됩니다. 어떤 인물이냐면은 289페이지 나오는 인물인데요. 한국인이 아니고 일본인입니다. 네, 고타마 요시오라는 인물입니다. 고타마 요시오. 좀 여러분들 좀 어떻습니까? 들어보기가 좀 생소한 인물이죠. 여러 가지 기시라든지 다나카라든지 그 당시 여러 일본 정치인들 이름은 간혹 드러나지만은 도조 히데유키 이런 분도 있고 하지만 고타마 요시오는 좀 보기 힘든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가상의 인물인 줄 알았는데 구글링을 해보니까 실제 있었던 인물이거든요. 실제 있었던 인물. 그리고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상당히 큰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기도 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고타마 요시오라는 사람은 그 당시 조선에서 경성산업전문학교, 지금
설린 인터넷고등학교입니다. 그 경선산업전문학교를 졸업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익단체에 가입을 해서 중국 중일전쟁 때 해군 항공대 물자를 납품하면서 각종 스파이 활동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1946년에 A급 전범 용의자로 체포되어서 이따가 CIA에 협조하겠다는 조건으로 1948년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위에도 일본의 그 자민당과 민주당을 합당시키는데 뒤에서 상당히 배후 역할을 했던 인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할 때 세지마 류조와 적극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록히드 사건, 다나카 전수장이죠. 록히드 사건이 연루되어 가지고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1984년에 CIA 공작원임을 고백하고 심장발작으로 사망한 인물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재밌다기보다는 하여튼 이 양반이 극우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일본의 극우단체 중에 상당한 역할을 했었던 현양사라고 하는 극우단체가 있습니다. 도야마 미스루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현양사. 이 현양사는 상당히 일본 낭인들을 모아서 한국의 그 침탈에 앞장섰던 그러한 조직의 일원이었던 그 우익단체에 있어서의 한 인물들과도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병주 씨가 아주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면밀하게, 세밀하게. 그런데 이 고타마가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 소설 속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정 정치죠. 그 당시 요정 정치. 요정에서 술을 먹으면서 여러 정계 인사들과 만나서 정치를 해내는 그런 것을 요정 정치라고 하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그 당시 줄을 댑니다. 그 김종필 씨 측근들, 김종필 씨의 형이었던 김종락 씨라든지 석정선, 김용태 이런 사람들이 김종필을 박정희 이후의 차기 주자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모양인데, 이 코타마 요시오가 알려져요. 중앙정보부에 알려져서 중앙정보부에서 이 사실을 알고 김종필이가 실각하게 되는 하는 그러한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JP 불충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인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JP가 실각하게 되는 사건을 되게 되는 이 인물이 되는 것이 바로 코타마 요시오라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 인물을 제가 이렇게 구글링 하는 가운데 보다가 보니까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여러분들 저번에 드라마 보셨을 것입니다. 미스터 선샤인. 그 미스터 선샤인에 나왔던 구동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사무라이 역할을 했었던 한국인이지만 일본에 건너가서 사무라이가 되어 돌아왔던 구동매라는 친구가 있었죠. 그 유인석 씨가 역할을 했는 건데, 그 미스터 선샤인에 나왔던 구동매가 있었던 그 단체가 흥룡회입니다. 흥룡회. 소위 말해서 블랙 드래곤 소사이어티라고 합니다. 또는 아모르 소사이어티라고 하는데, 이 흥룡회가 바로 또 극우단체로서 엄청난 일본의 중국과 조선, 한국에 침탈하는 데 있어서 선봉에 있어서 역할을 했었던 아주 좀 악질적이고 했었던 그런 단체죠. 근데 제가 오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흥룡회가 가지고 있는 심볼 마크가 있습니다. 심볼 마크. 어떤 모양이냐면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태극 문양인데, 태극 문양이 전부 다 우리가 빨갛고 파랗고 있는데 검해요. 태극 문양들이. 그래서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꼴챙이 모양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모양인데, 그 모양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좀 우리 이거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잘 알다시피
OBS 스튜디오가 있지 않습니까? OBS 스튜디오. 이 OBS 스튜디오의 그 상징 마크하고 대단히 유사합니다. 아, 재밌죠? 마치 우리 절에 간 만자하고 그 독일의 나치스가 가지고 있었던 크로켄 크로츠, 하켄 크로스가 있었죠. 그거와 비슷한 것처럼 흑룡의 마크하고 우리 OBS 스튜디오 마크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방향이 약간 다를 뿐이지 아주 유사한 이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언뜻 보이는 자체가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의 5월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 그의 5월에 썼던 이병주 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산맥을 기록하고 나의 문학은 꼴짜기를 기록한다. 예, 이병주 쌤은 정말 우리가 역사라고 할 때 있어서는 큰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물줄기들이 큰 물줄기를 그리는 나오는데 이병주 쌤이 말씀하시는 자기의 문학은 꼴짜기를 기록하겠다. 즉 다시 말해서 잘 보이지 않아 위에서 보면 잘 보이지 않죠. 꼴짜기 안쪽까지는 그 안쪽까지의 세밀한 부분들을 그려내겠다는 것이 바로 이병주 선생님의 그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5월을 읽을 때 우리가 조금 현대에 있어서 아직까지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병주 선생님의 그의 5월을 읽으면은 전체 흐름을 아주 잘 잡아낼 수 있는 속 깊게 큰 물줄기도 잡고 속 깊게 바라볼 수 있는 책이 바로 그게 5월이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고타마 요시오라든지 기시노브스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 한국 정치사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쳐왔는지도 또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타마 요시오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훈장까지 받았어요. 훈장까지 2등급 수교 훈장 광화장 받고요. 또 기시노브스키는 1등급 받습니다. 1등급 광화대장을 받습니다.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국기정상을 맺어줬다고 이 사람들이 한국 정부가 이런 정치적으로 아주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상을 준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어처구니가 없는 또한 하나의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호사카 유지 교수님이 있죠. 호사카 유지 교수님이 신친일파라고 하는 책을 쓰셨다고 하시는데 그 책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도 이러한 그의 글 속에 나타나 있는 면밀한 그 의도, 작가의 의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그의 글은 단순한 그냥 소설책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의 꼴짜기를 바라볼 수 있는 훌륭한 책이라고 여기십니다. 예, 오늘 그의 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